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학으로 지친 마음과 몸을 달래줄 수 있는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어디까지 수업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이라는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있었던 농민봉기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었죠. 홍경래의 난이라고 있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번졌던 맞아요, 임술 농민봉기, 이런 것들 얘기해봤었는데, 오늘은 비슷한 시대이긴 한데 약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희 한 가지만 좀 물어볼까? 우리 영희네는 추석이나 설 때 친가 쪽에 가요, 외가 쪽에 가요?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좋네. 엄마 아빠가 싸울 일 별로 없겠다, 그지? 요즘에는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만 해도 추석이나 설 때 외가에 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친가에 가서 먼저 세배를 드린 다음에 이튿날 돼야 이제 외할머니한테 세배를 드리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선생님 친구들만 해도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남자와 여자가 집에서 이렇게 약간 평등한 지위를 갖게 된 게 불과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거든.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남녀차별이 이렇게 심해졌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단어명부터 한번 써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단어명이 딱 보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사단이고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답이 나와버렸네. 조선 후기라고. 맞아요. 조선 후기 때쯤에 아마 그런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습 목표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설명에 따르면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남녀차별이 그렇게 심했던 게 아니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와가지고 차별이 막 본격화되었단 말이야. 도대체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일단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판서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 우리 기억도 한번 더듬어 볼 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고려부터 조선 후기라고 적고, 조선 전기구나, 미안합니다. 조선 전기라고 적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조선 후기라고 적고, 이쪽에다가는 제사, 그 다음에 재산상속, 그 다음에 혼인풍속. 우리 배웠던 얘기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혼인풍속. 네, 마지막으로 재혼에 대한 인식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 정렬이 제사가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 어떻게 지냈었다고요? 돌아가면서, 그렇죠? 돌아가면서 지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돌아가면서.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니까 어떻게? 적장자가 제사를 지내는 걸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적통이는 큰아들이니까 주의 맏아들 말하는 거겠죠. 맏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걸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구분을 선 한번 쭉 거드릴게요. 잘 보셨나 모르겠다. 자, 재산상속은요. 고려부터 조선전기까지는 균분상속이라고 그랬고, 좋습니다. 그리고 조선후기가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적장자가 상속하는 걸로 바뀌었다. 자, 우리 지은이 만약에 적장자가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큰아들이 없어. 그러면 딸한테 전부 다. 그럼 참 좋겠죠. 우리 지은이가 외동딸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받으면 될 텐데, 이때는 황당하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적장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양자를 들여서 양자한테 줬다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도 핏줄인 딸이 있는데 핏줄이 아니라 생판 남을 양자로 들어가지고 그 양자한테 재산을 상속하는 게 조선후기에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혼인풍속의 경우에는 대릴사위에서, 우리 대릴사위가 뭔지는 알고 있죠? 우리 고구려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남자가 여자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거. 우리 왜 고려시기 배울 때 이자겸 기억나나요? 이자겸의 외손주가 인종이었는데 그 인종이 어릴 때 외할아버지 집에서 계속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 율곡 이만 해도 신사임당 집에서 자라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대릴사위가 일반적이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어떻게 변한다고요? 이게 시집살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집 알겠죠? 여자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게 시집살이겠지.
재혼에 대한 인식은요, 고초선 전기까지는 그래도 가능했다, 괜찮았다, 그렇게 뭐 비난하지 않았었는데 후기까지 이것도 약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쪽이죠. 연료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수저를 장려하고 이렇게 변해갔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여러 가지 여자의 가정 내 지위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일단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신분제의 변동으로 이를테면 막 쌍놈이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이 된 거예요. 양반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대를 못 이어가지고 우리 가문이 끊어지면은 우리 가문이 쌍놈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위기였겠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막 생겨났겠죠. 양자를 들여서라도 아들을 이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변화들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시간에 붕당 정치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송시열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강화되었다는 학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리학이라고 있었어요. 성리학. 성리학하면 떠오르는 거 잘은 모르지만 삼강으로 이런 거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 이별을 막 강조하면서 남녀 차별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성리학적인 인식이 조선 후기에 많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아마도 후기가 되면서부터 이런 남녀 차별 같은 분위기가 막 이어진 것 같고 그게 최근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있겠죠.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아직 쉬는 시간은 아닌데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갈 건데 일단 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다음은 이제 모둠별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 5명씩 5조를 짜는 거 알고 있죠? 그 모둠을 한번 만들어보고 수업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반 아직까지 수업 안 끝났으니까요. 책상이나 의자 끌지 마시고 조용히 이렇게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업 다시 시작해요. 좀 조용히 하시고요. 자, 여기 주목. 좋습니다. 모둠별로 잘 나눠서 앉았죠? 5명에 한 모둠씩. 하나, 둘, 좋습니다. 5개 모둠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수행평가 시간입니다. 한참 정도 하시고요. 수행평가를 너무 싫어하시는데 괜찮아요. 수행평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는지를 직접 관찰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씩 체크해 나가는 물론 점수에 반영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뭘 볼 거냐면요. 크게 3가지 볼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모둠 활동에 잘 참여하는지. 가만히 보면은 모둠 활동하라 그러면은 혼자 노는 사람들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협력해가지고 참여할 것. 첫 번째는 여러분의 참여도. 두 번째는 우리 학습 활동지 가지고 발표한다 그랬었죠? 발표를 잘 하는지. 그리고 발표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모둠이 발표할 때 이렇게 딴짓하고 놀고 그러지 마시고요. 경청하는 것도 또 하나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발표 잘하는지 경청 잘하는지. 발표뿐 아니라 경청도 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경우에 따라서 질문도 하시고 활발하게 토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만 하면 이게 토론 수업이죠. 우리 역사 수업인가? 모든 학습지 내용이 잘 맞아 떨어졌는지 사료를 잘 읽고서 잘 분석을 했나 내용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썼는가 라고 하는 역사적인 내용의 정확성 이렇게 3가지를 평가 항목에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점수에 반영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모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학습지에 있는 사례를 좀 보실 건데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스크린에다가 같은 사례를 띄워놨습니다. 가나다라 4개의 사료가 있죠. 자, 이 4개의 사료를 한번 눈으로 빠르게 한번 쭉 스캔해볼까? 꼼꼼하게 보면 좀 더 잘 보겠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이렇게 4개 사료를 보고서 한번 2개씩 짝을 지어볼 겁니다.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보니까 가와나 사료가 그래요. 남녀 평등인 것 같고 다와라가 남녀 차별인 것 같고 잘했습니다. 읽으면서 선생님이 사료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라고요? 출처부터 보라고 했었죠. 분재기라는 거 뭔지 알겠어요? 분재기는 재산을 분배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좋아, 알았으면 됐고 그 다음에 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 사료에 있는 연도하고 라에 있는 정조 정도 보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시기별로 묶는 것도 하나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가하고 라를 묶고 나하고 다를 한번 묶어보고 싶어요. 뭘로 묶은 걸까 이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묶은 건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가하고 라는 남편이 죽고 나서 여자의 재혼 문제를 가지고 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하고 다의 경우에는 제사 문제. 여러분 라 사료를 읽을 수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용어가 좀 한자가 많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뜻이 좀 와닿지가 않는데
쌤이 좀 더 친절하게 좀 풀어가지고 썼으면 좋았을 때 그랬어요. 그죠? 좀 미안하긴 한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사료를 보면서 모두분끼리 좀 협력을 해가지고 또 뭐 검색도 해가면서 어떤 의미인지 유추하고 내용을 찾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사료집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실어 놓아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모든별로 나눠가지고 사료 읽으시고 거기 학습활동지에는 3가지 질문 있죠? 그거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시간을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활동 시작입니다. 우리 정현이는 여전히 쉬는 시간인 것 같다. 혼자 뭐 하고 있어요? 참여해야지, 그치? 1번 문제 보시면서 밑줄 그으라고 했잖아요. 하루 꼼꼼하게 읽고 필요한 키워드에 밑줄 그어가면서 이런 거 해두셔야 좀 이따 모든 건끼리 토의할 때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좋아요? 우리 3모듬은 정리가 거의 끝난 것 같네요. 그쵸? 어떻게 써요? 잘 파악했네. 딸한테 지산을 3분의 1 주고 그리고 화순기주가 연료된 거를 칭송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조선후기 무슨 하면 성리학과 관련이 있다는 거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2번과 3번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이거 묶어가지고 발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어떻게 발표할지 누가 발표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작성했으면 모든별로 발표 한번 해볼까요? 발표뿐 아니라 경청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할 것은 열심히 하시고요. 항상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하고 나니까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남학생들은 과거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양반으로 태어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임술농민봉기에 농민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날이 좋은지 과거가 좋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의문 없는 사항에 대한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다. 우리 질문도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밀려서 하지 마시고. 소은이? 어떤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모든 여성들이 지금보다 좀 열악했느냐라는 질문인데 이런 거 어떨까요? 소은아, 조선 후기에 정말 양반집 부인이어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먹어요. 막 종들 부리고 막 이러면서 막 그림도 그리고 판소리도 보고 이런 여성들은 열악했을까 아닐까?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봤던 임술농민봉기에 그 농민의 아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매일 막 밭일하고 농사만 짓다가 봉기에 참여해서 죽었어. 열악한 걸까 아닐까요? 아니면 쌤이 예전에 얘기했었던 김만덕 같은 경우 거상 이런 분들은 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당시에 단편적인 사건만 보고서 후기를 묶어서 이해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신분이라든가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개인별로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건이나 인물은 전부 다 케바케지 한 시대를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소은이 뭐 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거를 못 봐서 사회 조치를 못했었는데 그럼 열악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쌤 말이 또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소은이가 말한 것처럼 저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은이 말도 옳고 선생님 말도 괜찮고 아까 모든별로 발표할 때 봤잖아요. 이 모든도 괜찮고 저 모든도 괜찮고 이게 역사에서 연구하는 자세인 것 같고요. 사료를 대할 때 우리들이 좀 취해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 싶은 역사의 묘미가 아닌가 싶은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수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